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구글 클라우드의 김성현이고요. 오늘 게임 회사 다녔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구글 클라우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슨 게임 회사 이력만 말씀드리면 넥슨에서 처음 게임 이력을 시작했고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이 나왔을 때 제 크레딧이 있는 화면을 넣었는데 글씨는 잘 안 보이시면 저는 아주 잘 보입니다. 제 이름만 딱 보이고요. 저는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넣고 싶었는데 이 화면에 이쁘게 안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날틀도 보이고 하는 걸로 넣어봤고요. 이 게임 회사들에서 우선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 SRE 엔지니어, 라이브 오퍼레이션 엔지니어 이런 종류의 이름들을 일을 했었는데 다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 뭐 개발팀이나 운영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왼쪽은 라이엇 게임즈의 매니페스토고 오른쪽은 블리자드의 매니페스토인데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 퍼스트,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게임 플레이 퍼스트인데 이 명칭하에 뒤에서는 이제 플레이어 포커스라는 단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플레이어에게 도움되고 플레이어가 만족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다 하는 거라고 믿고 이제 했는데 뭐 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 밑에 인터넷에서 발췌한 건데 밑에 두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뒤에 3명 이상 서 있기 금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면 음성대기 금지.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함께했던 이제 저희 디렉터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다 게임 운영하시고 개발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만 해도 아내가 이래도 저는 버그? 뭐 아니면 장애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다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왔더니 제가 경험했던 게임 서비스들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기능을 썼으면 이런 모먼트가 좀 적었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 않고요.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게임 서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게임 서버라는 단어를 보시고 개발자분들은 이게 어떤 게임 서버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하고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배포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게임 서버에 대한 썰은 시작은 OS를 설치하고 하드웨어를 디플로이하고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제 뭐 네트워크 NIC를 오프로딩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 유저를 더 많이 서포트하고 뭐 이런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매출이 막 오르는 걸 보면서 작은 게임 서버의 작은 기능들 변경을 하더라도 내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소개드리려고 하는 서비스는 아고네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고네스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그 게임 룹이 존재하는 한번 게임이 시작되면 종료가 이루어지는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배정받고 그때 설정되어 있는 게임 서버로 사용자를 배치해서 그들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 엔드 스탯이 넘어가고 그 게임 서비스는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서버를 뭐 6,000대, 뭐 7,000대 이렇게 배포해 놓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 서버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스트업을 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그 VM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배포가 좀 수월하긴 했는데 문제는 배포를 하더라도 뒤에 작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테라폼이나 많은 이런 그 ES 그 코드들을 이용해서 서버를 배포하지만 그 뒤에 설정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죽어있는 아이들도 있고 누구는 6,000명을 받는데 누구 600명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고니스라는 서비스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 그러니까 게임 그 컨테이너로 올릴 수 있는 게임 서버를 좀 데디케이트 서버 배포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네스는 꽤 많은 게임사에서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만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쿠버네티스 위에서 아고네스와 함께 서버를 배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한데 전 퀼킨이라는 또 오픈소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게임사에 있으면서 디도스, 드롭백, 뭐 핵들이라는 종류는 다 겪어봤거든요. 뭐 아까 게임사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사용자가 좀 많은 편이니까 대부분 실시간 게임 서버는 다 UDP를 사용하고 있는데 퀼킨은 이런 non-transparent한 UDP 프락시를 이제 만들면서 이쪽으로 모든 게임 서버를 다
이쪽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 서버는 뒤에 있고 사용자들이 만나는 게임 서버이 퀼킨 프락시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랭크 게임이 존재하는 모든 게임 드랍팩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접속해 있는 게임 서버로 트래픽을 조금만 날리면 그 서버가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서버가 폭파가 되면 자기의 랭크 게임 점수는 보존되는 이런 종류의 핵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설치하시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프락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서버의 IP와 포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랍팩을 날려도 결국엔 이 프락시 서버가 받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코드들도 개발하실 수 있는 허니팟이 되는 거죠. 그럼 혹자들은 이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버로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서버는 이 프락시 서버는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특정한 토큰들을 만약에 부여를 했다면 그 토큰이 없는 패킷들은 다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프락시 대신에 L7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임 서비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매번 패치할 때마다 새로운 코드를 박아야 되고 그게 배포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통신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이제 BGP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환경이 되어야 하고 등등등이 되게 어려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UDP의 프락시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필터링 할 수 있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게임 서버 앞에는 이제 디도스 미티게이션하는 도구 외에 이런 퀘이킹이라고 하는 프락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이고 그리고 어떠한 게임 서비스는 UDP 위 앞에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고네스도 그렇고 이 퀘이킹도 그렇고 이런 대시보드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하지 않으셔도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 이후에 말씀드릴 빅쿼리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원하시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앞에 나열했던 게임 회사들 전부 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실 모든 게임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들어올 때 데이터베이스 처리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딜레이가 생기고 그 레이턴시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뭐 스로틀링도 하시고 로깅 큐도 거시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 메모리 캐시라든지 앞에 밖에 계셨던 레디스의 이런 캐시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게임을 제한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그 이전에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크로스 플랫폼이나 멀티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스 플랫폼이 되려면 다양한 OS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대화를 하시고 싸움을 하려면 경쟁을 하시려면 여러 지역에서도 배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크라우드 스패너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구글이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던 걸 대중에게 퍼블릭하게 오픈한 서비스인데요. 유튜브도 쓰고 있고 구글 서치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도 서울에서 리드를 하실 수 있는 멀티 리전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면서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커밋해서 받으실 수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두 번째는 100% 구글이 운영하기 때문에 풀리 매니지드 되고 메인터넌스 윈도우가 없습니다. 패치하실 일도 없고 점검을 거실 일도 없고 확장하시고 싶으면 확장하시면 되고 그래서 SLA는 99.9999%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게 약간 그 약 파시는 분들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뵀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약간 현타가 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 리전을 하시면 99.9999%고요. 이 다음 장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단일 리전으로 쓰시면 99.99% SLA를 지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싱글로 쓰실 때하고 멀티로 쓰실 때하고 접속할 수 있는 레플리카의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성 있게 쓰실 수 있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리전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커밋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일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사들에서는 이 스패너로 개발된 게임들이 많이 있고 실제 글로벌하게 DB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이 두 개 이제 그 저희 구글 콘솔에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나오고 여기 뭐 두 개의 리드 레플리카 뭐 어느 지역에 어떤 레플리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스패너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애널리틱스인데요. 이제 게임 서버도 벗고 이제 보호도 했고 데이터베이스 확장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최근에 꽤 오랫동안 그 스플렁크 이후에 엘라스틱 서치 또는 엘라스틱 스택들이 나와서 많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게 될 텐데요.
제가 그 처음에 넥슨에서 이제 게임 서비스 일을 시작했을 때 꽤 많은 DBA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는데 이제 힘을 들이셨다면, 최근에는 유명하죠, 인텔리전스 랩스라고 하는 조직, 그런 BI 조직들이 있어서 수많은 게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리텐션도 유도하시고, 어떤 뭐 게임이 사용자 이탈하려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이제 빅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모르니까 새로운 기능들 좀 잠깐 설명드릴 건데, 빅쿼리는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일을 해보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이 다른 타사 프로바이더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심리스라고 하는 되게 현업에 있을 때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어디만 가도 오라클도 심리스라고 그러고 AWS 가도 죄송합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예. 다른 회사에 가도 심리스라고 그래서 심리스가 뭔가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구글 클라우드 와서 이게 심리스구나 했던 제품이 사실 빅쿼리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클라우드의 수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빅쿼리로 가게 돼 있고, 그렇게 쉽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될 수 있는데 잘 몰라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만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게임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제 받으셔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머신러닝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회사에서 프리뷰가 나왔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 텍스트 바이슨이라는 서비스가 빅쿼리에서 바로 펑션으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게임 서비스에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젠 AI처럼 물어보면 텍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빅쿼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게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벤트 데이터들,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뭐 구매에서 나오는 스토어에 대한 데이터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제 또는 직접 저장을 하신 뒤에 빅쿼리에서 머신러닝을 돌리시거나 대시보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죠. 엘라스틱스택들이나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빅쿼리 이용하시면 처음 게임 런칭부터 계속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머신러닝 만드시면 좀 더 게임 서비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그랬습니다. 게임 서버는 저희 아고네스에서 크래킹을 이용해서 UDP로 막고, 매치메이킹도 사실 저희 제품이 있거든요. 오픈 매치라고, 오픈 소스, 그런 걸 이용하셔서 게임 운영하시고, DB는 스패너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운영은 제 빅쿼리 이용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영업 대표분들과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제품군 중에 아고네스와 스패너를 이용한 실제 게임 서비스 동작하는 건 제 바로 뒤에 있는 멀티플레이어 유저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운영하기, 박인혜 CE님이 담당하시는 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쿼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뒤에 있는 FPS 게임 데이터셋으로 살펴보는 게임 데이터 분석이라는 시간에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그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오픈 소스는 저희 구글 포 게임즈라고 하는 GitHub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거기서 필요하신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또는 개발하고 계시는 게임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마치 JYP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세션을 하면 꼭 마지막에 별 사진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홍보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진을 넣어봤냐면, 저희가 게임사에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대부분 챗바퀴 같은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비슷한 일을 다른 게임에서도 하시고 새로운 게임도 하시는데, 그 공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레볼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그림을 우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외국 스페이스 뭐죠, 정류장인가요? 저기서 이렇게 태양을 찍은 건데, 그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그 영어 단어인 레볼루션이 결국 저희 혁명을 일으키는 레볼루션이랑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게임 서비스들을 변화하실 거고, 그럼 우리의 플레이어들이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플레이어 포커스라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